봄이 되면 떠오르는 고민거리, 바로 기미와 같은 색소 질환이죠. 햇살은 따갑고 피부는 점점 예민해지는 바로 이 시기, 여러분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주근깨부터 기미 잡티까지 통증 없이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연구하고 피부에 감정하는 김동아 피부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봄철이 되면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색소 질환, 바로 주근깨와 기미 잡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대, 20대에는 나도 뽀얗고 맑은 피부를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자꾸 기미가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기미는 자외선이 노출되면 될수록 피부 자극이 심해지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는 30대 이상의 나이에서 조금 더 쉽게 생기는 편이죠.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색소 질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요? 맞아요. 색소 질환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재발이 워낙 쉽다 보니 참 골치가 아프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얼굴의 그 잡티, 정말 기미가 맞나요? 혹시 잡티나 다른 색소는 아닐까요? 주근깨와 기미 잡티는 일단 제대로 분별해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 얼굴에 생긴 것이 주근깨인지 아닌 기미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잡티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솔루션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근깨,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 질환은 나이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주근깨와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초반에 조금씩 나타나다가 10대 후반에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 20대 후반쯤이 되면 색이 옅어지는 대신 크기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30대가 되면 색은 더 옅어지고 면적은 더 넓어지면서 마치 기미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주근깨는 40이 넘어서 혹은 50이 넘어서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주로 어릴 때 생기는 거다 보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해 멜라닌 색소가 특정 부위에 생성돼서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주근깨죠. 그렇다면 구분하기 어려운 기미와 잡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기미와 잡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양을 살펴보는 건데요. 잡티는 둥근 반점 모양으로 나타나고 기미는 넓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잡티가 옅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을 방문하시면 자외선 촬영으로 숨어있는 색소를 찾아내어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미라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미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갈색 기미와 다르게 붉고 칙칙한 혈관성 기미가 있거나 혹은 광대의 홍조가 붉게 올라올 때, 그리고 혈관의 확장과 기미 색소가 함께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DDR 혈관 레이저나 레블라이트 토닝 레이저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혈관 흡수가 높은 585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해 혈관 속의 옥시 헤모글로빈을 자극함으로써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 늘어진 혈관 및 그로 인한 증상을 회복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조직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기보다는 혈관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 등과 같은 부작용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저는 기미가 붉은 건 아닌데 색이 얼룩덜룩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악성기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기미라는 것은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뿐 아니라 진피층까지 침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럴 땐 레블라이트 SI, 실펌X, 이온자이민 등을 이용한 복합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블라이트 SI는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인데요. 갈색, 검은색 색소 치료에 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난치성 색소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성 기미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미 치료뿐만 아니라 피부톤 개선이나 잔주름 개선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타 3피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치료들을 받을 땐 이온자임 특수 관리를 병행한다면 약물의 피부 침투율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제거와 미백, 보습 케어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미와 달리 양쪽 광대 부위에 회갈색의 반점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 같이 있는 경우인데요. 기미와 달리 천천히 없어지지만 그 대신 멜라닌 색소가 깨져 없어지면 재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흐린 갈색 반점이 얼굴에 여러 군데에 위치한 흑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는 치료가 호전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깊은 부위에 진피색소 병변을 동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이저 토닝보다는 색소를 좀 더 잘게 분해해주는 익나이튼 피코토닝으로 치료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피코토닝은 색소만 부드럽게 빼주는 효과가 있어 피부 자극이 덜해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편안하게 피코 색소 토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굵은 색소들이 빠져나가고 피부톤, 피부결 재생을 같이 유지 치료할 때 치료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전에 어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시중에 비타민C 화장품 같은 제품들이 많은데 그걸 바르면 색소질환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일단 비타민C가 색소질환에 효과가 있냐 하면 정답은 YES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멜라닌의 톤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C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항산화 효과가 좋은 수용성 비타민C는 L-아스코빅 액시드라고 해서 아스코빅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아스코빅 유도체를 함유했을 때 아스코빌이라는 이름의 성분으로 화장품에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보습 효과가 좋은 지용성 비타민C 유도체라면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나 테트라 아이소 팔미토알 아스코빅 액시드와 등과 같은 이름으로 성분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화장품은 치료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미 발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기미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나의 증상에 맞게 처방을 받아 바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레이저 등과 같이 조금 더 강력한 치료 방법도 필요하겠죠?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레이저 토닝을 받았을 때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더 약해지고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 치료 역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실 텐데요. 그럴 땐 이온자임 특수관리를 추천드립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는 이온자임 특수관리는 단순히 기미잡티 주근깨 등의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피부의 미백, 광채 등을 되찾아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비타민 A나 C와 같은 유효 성분들의 침투율을 최대 100배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 1회 시술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레이저 치료로 색소질환 개선 및 예방은 물론 미백, 노화 방지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색소질환 그리고 색소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색소질환의 치료는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좋은 의학기술이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얼굴에 저런 잡티가 있는 것 같은데 싶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올바른 더말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